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림산업 폭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장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정부 지원을 명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39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2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에 내년까지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공장 관계자들이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폭발 사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호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은 금고 1년, 나머지 1명에게도 금고 8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며 특히 공장장 김 씨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 작업을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해당 공장에서 1년 전에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국회 등에서 쏟아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지원법의 개정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개정안에 국회의원 과반이 서명했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 세계수영대회에는 총 사업비의 30% 수준에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조직위 구성과 스폰서 확보 등 대회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간 상생협약 체결로 일단 진척을 보인 가운데 오늘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인 강기정, 이용섭 의원은 광주은행 향토은행화 방안이 선행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5년 전 집단 성관계와 원장 살인 미수 등 엽기적인 소문으로 말썽을 빚었던 정신수련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모두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원장이 원생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돼서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판결이 났는지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말 집단 성관계와 마약, 원장 살인 미수 등 광주의 한 정신수련원에서 일어난 엽기적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직업이 의사와 교사, 탤런트와 같은 원생들이 정신수련원장을 절대자로 숭배하고 자신들의 성관계를 스스로 고백한다는 수련 방식이 충격을 줬습니다. 또 따르던 우리 회원들한테 짜고 홍보하는 척하면서 다니면서 회원을 포섭해서 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또 저 원장님만 없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해서 경찰 수사 결과 집단 성관계와 마약, 원장 살해 미수 등은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고 수련원을 탈출한 일부 원생들은 돈을 뜯겼다며 원장 이 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정지선 판사는 원장 이 씨와 이 씨의 남편 최 씨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9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을 가로챈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3차례나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명령하면서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소한 원생들과 가족들은 감개무량해했습니다. 판결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사실 바랬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것은 개인의 피해가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탈출한 원생들은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천만 원의 돈을 원장에게 사기당했다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그동안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재산을 날리고 가정이 해체될 뻔했던 수련원생들의 힘들었던 사연 들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신수련원에 들어갔던 54살 박경도 씨. 3년이 넘는 정신치료 끝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단 성관계와 마약을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기억은 두고두고 가족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그냥 성참여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아들들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소개돼 있어 의심 없이 정신수련원에 다녔던 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 근저당에 잡혀 있고 수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갖다 냈어요. 빚내서. 지금 생각하면 얼척없는 일이죠. 세뇌가 될 대로 된 상태에서 정신수련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가져다주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거짓 자백한 결과였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돈을 바치면 생각이 난대요. 이렇게 나쁜 영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고 돈을 또 갖다 바쳐요. 상생제 빌래요. 그럼 이제 생각이 나면서 마이크를 잡고 나도 했다. 나도 마약 먹었다. 이번 소송을 이끈 8명 가운데 6명은 교사. 수년간 정신수련원을 등지고 싸워온 이들은 지금이라도 세뇌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며 가족과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원은 이름만 바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전히 원장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는. 정신수련원의 구심점이었던 원장 부부가 결국 법정 구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원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절도를 통해서 마련해오던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산경찰서는 대형마트와 서점에서 수백 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40만 원어치의 TV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마트와 서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어치의 생필품과 책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첫 개막 행사가 지난주 중국 취안저우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각 도시의 문화를 알리는 이번 행사. 광주는 다음 달 18일 차례가 돌아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국 취안저우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는 광주 문화의 면모를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다음 달 18일엔 안방인 광주에서 개막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개막 행사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빛과 문화의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입니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25가지 문화 교류 행사를 마련하고 오는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중일 예술제 등 다른 도시의 문화 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서 광주의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광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광주시가 먹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그램과 월드 뮤직 페스티벌 등 광주에서 열리는 대형 문화 행사를 활용해 방문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때마다 외국에서 지금 취안저우시하고 요코하마시에서 관람객들 한 50명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류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광주시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채울 계획입니다.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예술계의 협력을 끌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공석 중인 원장 선임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당초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정해 문화부 장관에게 임명을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상자들이 인터뷰 심사에 불참해 추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장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소리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복수 후보자를 문화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림동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시민의 문화 창조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재단이 주최하는 예술 행사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아 홈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주전 자리를 놓고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일 정도로 탄탄해진 호랑이 군단의 수비력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쟁한 실력을 갖춘 야수들이 많아서 믿음직한 플레이를 선보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기아의 야수들이 공받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비 실수를 줄여야 살얼음판 같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넉넉한 야수 자원을 가동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비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백업적으로는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캠프를 통해서 야수들의 포지션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브레필과 안치홍, 이범호, 김선빈 등이 내야를 맡고 김주찬과 이대영, 신종길, 나지완 등이 외야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김주영과 김민우, 강한울 등의 백업 요원이 야수 운영 상황에 따라서 투입될 전망입니다. 기아 야수들 상당수가 멀티플레이형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 타격 능력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좋은 구장에서 재미있는 야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 군단은 지난 시즌 팀 성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단 한 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타이거즈의 야수들이 올 시즌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황금 장갑도 거머쥘 수 있기를 기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오는 28일 광주 전남 시도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28일 광주와 나주에서 각각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발기인으로는 시도당별로 각각 100명 이상씩이 참여할 예정인데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공무원 39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사회복지 공무원 54명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등 모두 392명을 올해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 24명을 선발하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구분 모집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43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80여 명인 전남의 한 농촌초등학교. 영어타운과 이웃섬 나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방과 후 교육까지 함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에 쓰이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예산은 전남에서만 연간 1,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 예산 지원을 말라며 전국 82개 자치단체를 꼽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잉여금 등 기존 5개 항목이 자치단체 세외 수입에서 빠지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교육 경비 지원 제한 규정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이유로 교육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학부모들도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에 따라 교육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고치거나 자치단체 예산을 대체할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앞으로는 광주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보통신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등 63곳에서 연차적으로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4억 원이 투자되고 광주시와 미래창조부가 50%, 통신 3사가 50%를 부담합니다. 광주 지역 예비 부부들은 적정 결혼 비용에 대해서 남자는 8천에서 9천만 원, 여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예비 신혼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는 혼수 비용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리고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 4천만 원과 1, 2천만 원이 이었습니다. 5년간의 복원 사업을 거쳐서 전라 좌수형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이순신 광장 해상에 전시하는 방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체 길이 35m, 폭 10m 규모의 거북선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국비 포함 26억 원을 들여 전통 한선 제작 기법으로 만든 전라 좌수형 거북선. 지난 2009년부터 복원 계획을 마련해 고증조사와 학술 용역 과정을 거쳐 5년 만에 건조됐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북선은 그 원형을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그 학자들이나 또 지방 향토 사학자들을 자문을 얻어가지고 주변의 진남관이나 선수와 연계해 여수 지역을 호국 관광의 명소로 변모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관광 문화적인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그 문화적인 트렌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거북선은 이순신 광장이 아닌 인근 해상에 전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예정 장소에 정박하던 어선 선주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여수항만청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수년간의 거북선 제작 과정 중에 관계기관이나 어민들과 협의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해상 전시를 하려고 했으나 선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육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선주들하고 협의가 되고 신부강이 건설되면 거북선 복원 사업으로 과거 전라좌수형의 본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으려 했던 여수시. 하지만 허술한 행정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전현직 광주시 의원들이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경종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행복수도 으뜸 광산을 기치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고 새정치연합 후보로 선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송태종 전 광주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변두리로 변해가는 북구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며 새정치연합 후보로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